오늘 강의는요,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변화를 앞으로 일으킬 것인지 그 얘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건 앞으로 올 미래가 앞으로 올 그런 닥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현실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된 미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마 그 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놀랍게도요. 아직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된 바는 없고요. 학계에서도 논란이 그저 일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정의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건 실제로 시장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불리우던 은행, 대형 유통사, 방송국 전부 굉장히 크게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죠.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서유럽에서도 엄청난 위기를 이미 겪고 있습니다. 은행 사실 앞으로 10년 내에 50% 없어지지 않을까. 심지어 오바마한테 보고된 미래사회 리포트에는 2027년이면 마지막 은행이 문을 닫는다라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또 방송도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벌써 50% 이상 유선 TV를 전부 끊고 넷플릭스 같은 VOD 서비스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또 유통, 앞으로 온라인 유통이 전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회는 아주 튼튼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사회적 생태계, 소비 생태계를 갖고 있었고 거기 편입되면 참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다고 느껴왔는데 이 전제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이거 혁명이 시작된 거 아닐까 싶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전부 인공지능, 로봇, 3D 아직 오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왜 시장에 혁명이 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인류의 변화로부터 풀어봤습니다. 인류가 생각을 만드는 데에는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뇌를 가진 인류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죠. 반드시 정보를 보고 그걸 복제해서 자기 생각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슨과 같은 유명한 생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뇌를 이용해서 생각을 만드는 방식을 정리를 잘 했고요. 그래서 정보를 보고 복제해서 생각을 만든다. 이것이 인류가 생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 정보를 보는 체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서 개인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저변에는 바로 스마트폰이 바로 자리 잡고 있죠. 실제로 은행이 어려워지고 유통이 어려워지고 방송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인류가 스마트폰을 든 이후 소비 행동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이 새로운 인류가 이미 전 세계 소비자의 40%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왜 달라졌을까? 인류가 심리적으로 소비 심리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소비 행동이 바뀐 건 명백한데요. 도대체 이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써 인류의 뇌에 그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스마트폰이 탄생한 건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10년이 지났고요. 보다 대중화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은 2010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류의 정보 전달 체계는 대부분 대중매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신문, TV, 라디오 등이 가장 이 사회에 필요한 뉴스다라는 걸 정해서 배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07년 통계청 결과를 보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 신문 구독률이 무려 73%였습니다. 따라서 신문사에서 이게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뉴스야 라고 정한 다음 매일 아침 퍼뜨리면 대한민국 국민 70%는 그걸 열어보는 순간 복제하고 그래서 유사 생각을 매일같이 리프레시하면서 공유해 왔던 것이죠. 이게 사회 정보 전달 체계, 그걸 통해서 사회의 심리를 결정하는 기본 구성 요소였던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그게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로 된 신문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대한민국 신문 구독률도 34%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신문을 보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자기가 보는 방식입니다. 뇌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과거에는 유사 생각을 매일같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복사해 왔다면 지금은 아침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만 끊임없이 추구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 관심사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관심사에 따라 정하고 그걸 계속 보고 있죠. 더군다나 그 정보를 보는 양은 데이터 통신량만 분석해봐도 10년 전 대비 무려 100배가 늘었습니다. 100배의 정보를 과거 10년 전보다 더 보는 인류. 더 이상은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심사에만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인류. 그래서 머릿속에 전혀 다른, 과거 10년 전과는 정말 다른 내용을 심어가기 시작한 인류. 이 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포노라고 표현해서요. 새로운 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2015년 영국의 유명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집 기사를 냈고요. 그 특집 기사의 내용에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새로 도래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포노 사피엔스가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혁명의 근원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대사회를 적어도 사회 구성원 70%는 유사 생각을 매일 복제한다라는 대전제하에 그렇게 구성해 왔습니다. 근데 그 기본 요소인 인류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거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30년간 우리가 구축했던 사회 생태계 전반이 다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게 혁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달라진 인류가 도대체 얼마나 무엇이 다르길래 이 사회 근간을 흔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리우는 이 신인류, 이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세대를 사회학자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대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유소년 시절부터 인터넷과 컴퓨터, 특히 인터넷 게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세대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컴퓨터의 확장성, 기능성,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죠. 특히 게임을 즐겼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들이 확보한 경험은 바로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어려서부터 축적을 해왔죠. 사실 그런 세대한테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초기에 확산될 때 대부분 다 게임기라고 불렀습니다. 게임기, 이 게임, 매력적인 요소를 가진 이 게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 층들, 이 밀레니얼 세대가 게임을 시작합니다. 사실 기성세대한테는요, 게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임은 유소년 시절에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인터넷과 컴퓨터는 우리 업무에 필요한 도구였죠. 그러니 스마트폰이 나와서 게임이 퍼질 때 우리는 게임을 즐긴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세대가 마약과 같은 게임에 빠지는 걸 우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규제를 통해 그것을 못하도록 근절하려고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거기에 집중했었죠. 그 이유는 우리한테 스마트폰은 휴대폰이 아니라
게임기가 아니라 휴대폰에 다만 몇 개의 앱이 붙은, 부가 기능이 붙은 여전히 휴대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게임기를, 인터넷 게임기를 손에 쥔 호모사피엔스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걱정했던 것처럼 게임에만 빠져 있지 않죠. 호모사피엔스의 사피엔스의 뜻은 슬기로운,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인류란 뜻입니다. 이 젊은 신세대들은 인터넷 게임기를 들고 처음엔 게임을 많이 했지만,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작하고, 그거에 따라 열심히 많은 사업들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택시 사업이죠. 기성세대한테는 모든 인류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택시 사업에 혁신을 하겠다. 그래서 미리 그 전에 만들었던 게 바로 콜택시입니다. 오퍼레이터를 두고요, 전화를 해서 택시 서비스가 오게 한 거죠. 그런데 가상의 세계를 체험한 이 호모사피엔스 세대들은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지 않죠. 게임 방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과거 이들이 경험했던 리니지나 스타크래프트처럼,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오퍼레이터가 필요하지?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서버를 하나 두고요, 수십만의 고객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서로 만나고 서로 필요한 건 페이하고 대결도 하던 것처럼, 나 여기 힐튼 호텔에서 시청까지 택시로 갈래 라고 데이터를 올리면 그건 내가 데려다 줄 수 있어 하는 사람을 매치시키고 그 사이에서 서로 페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2009년 설립한 우버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것은 서비스의 본질의 개선은 아니다, 그냥 택시가 오는 거 아니냐, 단지 전화를 거는 것 대신 폰으로 부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직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팩트만 들여다볼까요? 2009년이 설립된 회사는 9년 만에 지금 현재 기업 가치 73조에 달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호모사피엔스 세대는 호텔업을 하자. 개인이 갖고 있는 방을 전부 서버에 올려. 그럼 게임에서 아이템 찾듯이 다 뒤져서 검색해서 그 아이템을 찾아서 난 페이하고 일로 올 거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지금 에어비앤비의 가치는 36조에 달하죠. 우리의 문명의 시각으로 보면 서비스의 본질의 차이도 없고요, 그냥 스마트폰을 든 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큰 가치의 창출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은 전혀 다르게 본 것이죠. 지금은 엄청난 자본들이 이 호모사피엔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적극 신문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환영하고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만든 장보인들이 누구냐? 바로 호모사피엔스 자신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고 그들이 선택해서 확산하면서 신문명을 창조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엄청난 변화를 통해 이미 에너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문명적으로 기성세대의 중심으로 세계관을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시각을 갖고 있죠.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 다 버렸어. 아유, 저것 때문에 도대체 큰일 났어. 애들 맨날 게임만 해.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문명을 보는데요. 실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혁명이 일어날 에너지가 엄청나게 이미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는 수능 시험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수능 시험을요 보게 되는데 한쪽 편에서 스마트폰 검색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인류가 앞으로 스마트폰을 떼고 검색도 떼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30억의 스마트폰을 쓰는 인류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디지털 커넥터를 통해 적어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지식을 검색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모사피엔스 7만 년의 역사 중에 불과 대중화 7년 만에 이런 지적 수준의 집단적 성장을 이룬 적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 응축된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하나는 전파의 속도입니다. 인류가 번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확산시켜서 이걸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걸 공유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확산의 속도가 이제는 과거와는 비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통신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유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하나 벌어지면 20억 인구가 알기까지 채 하루가 안 걸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정도의 문화복제 시스템을 가졌다면요, 그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또 다른 형태로 바뀌는 이 속도가 과거 우리가 상상했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를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그 혁명이요, 현실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의 변화의 본질은요, 실제로는 문명의 교체에 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제가 이미지로 청동검과 철검을 같이 두었습니다. 청동기 철기 문명이 바뀔 때 우리는 연대표만 그저 외울 뿐인데요, 실제 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문명이 구문명을 싹쓸이했던 거죠. 우리는 불과 100년 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국가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도 바로 다 문명의 교체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만약 이게 이 디지털 문명, 호모사피엔스의 신문명이 지금 기존의 문명을 쓸어버리고 있다면요, 4차 산업혁명을 이런 시각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인류가 바뀌었을까? 저는 통신산업의 변화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았습니다. 2008년까지 휴대폰 세계시장 40%를 점유하며 1위였던 회사가 노키아입니다. 모토로라가 3위,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들 중 노키아, 모토로라가 급격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적 사고대로 기술의 혁신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찾은 결과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인류의 급격한 변화가 이들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에 가면 구글을 통해서 각 기업들 이름을 검색하면 이름을 몇 번씩 검색했는지 그 통계 데이터를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인기도 그 당시의 브랜드 파워를 볼 수 있는 자료죠. 2004년도 맨 왼쪽 축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그 당시 소니의 검색 빈도가 무려 삼성의 3배, 노키아보다도 높았습니다. 저게 그 당시 소니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IT 제품 사야지 그러면 넘버원 브랜드인 소니를 늘 검색했고요. 그건 이미 1980년대 워크맨이 나온 이후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30년 이상을 전 세계 소비자는 와, 세계 최고의 IT 제품 소니야, 그럼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회의 정보 전달 체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70%의 생각을, 유사한 생각을 복제하는 사람들은요, 그 유사 대중 심리로부터 벗어나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래도 그게 훨씬 좋다고 해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은 그런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까지요, 각 브랜드 파워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대중매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매년 피크가 같이 올라갑니다. 왜 모든 기업들이 1년에 한 번씩 피크가 같이 올라갈까? 왜 검색 빈도가 높아질까를 봤습니다. 저게 신제품 발표회인 CECO더라고요. 이때 대중매체 광고를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우리 소비자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생각을 지배받고 있었다,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회 구성 시스템의 엄청난 영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 변할 것 같지 않던 트렌드는요,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08년, 2009년 아이폰이 대규모 히트를 기록하자 세계 3대 휴대폰 업체인 노키아, 삼성, 모토로라는 긴급회의에 들어가고요, 노키아하고 모토로라는 알려진 대로 맥켄지의 컨설팅 결과를 받아봅니다. 여러분, 맥켄지가 40년의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주 냉정하고 굉장히 분석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잘못한 게 아니죠. 그래서 노키아, 모토로라는 그냥 갑니다. 삼성전자만 우린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아이폰과 유사한 생태계를 만들자, 구글한테
이제 앱스토어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요. 자기는 제품으로 들어가죠. 그 우연한 선택이요,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2010년 드디어 유사한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S가 삼성에서 출시되고요. 그들도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죠. 무려 40년 동안 꿈꿔왔던 일,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소비자로부터 소니를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검색 빈도수가 사상 처음으로 소니를 넘어서더니 불과 2년 만에 소니의 2배가 됩니다. 저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억 IT 소비자가요, 무의식 중에 소니를 찾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삼성을 찾게 된 거죠. 집단적인 심리 변화가 10억 명한테 한꺼번에 일어난 겁니다. 마케팅의 파워도 기술의 파워도 아니고요. 저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폰을 든 인류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2011년 모토로라 멸망, 2013년 노키아 멸망, 2016년 샤프 멸망, 도시바 멸망, JVC 멸망, 사니오 멸망, 싹쓸이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 애플은 2013년에 세계 1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이 지나고 시장은 정말 문명 교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7년 7월 달에 난 기사가 바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2011년과 2017년에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을 비교한 건데요. 2017년 세계 1, 2, 3, 4, 5위 기업이 전부 IT 기업으로 교체됩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엄청나게 IT 기업들이 성장한 것 같아도요, 세계의 시장의 지배력은 항상 에너지 기업, 금융기업, 이런 기업들이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1년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 제시된 세계 10대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10개 중에 6개 기업이 에너지 기업, 그 중에 2개는 금융기업입니다. 사회의 필수 요소라고 알려진 것들이죠. 이유는 명백합니다. 인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인류는 석유, 에너지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6개 기업이 에너지였고요. 저기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엑손 모빌은 지난 30년간 세계 5위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지금도 석유 매장량 300조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거대 에너지 기업입니다. 2017년 그 기업이요, 10위까지 내려왔고요. 여기 2018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10위 바깥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명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세계 1, 2, 3, 4, 5, 6, 7위, 8위까지를 차지합니다. 세계 1위는 애플, 2위는 구글, 3위 아마존,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 텐센트, 6위 페이스북, 7위는 그나마 오래된 워렌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저기 있고요. 다시 8위는 알리바바입니다. 7위를 제외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기업으로 보자면 1, 2, 3, 4, 5, 6, 7위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새로운 포노사피엔스의 생태계 진입에 따라 그들의 성장에 따라 급격하게 성장한 IT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은요, 기존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잉여입니다. 생존에 아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스마트폰 필요한가요? 제가 이제 좀 더 오래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가요? 우린 그거 없이도 살아봤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저것 때문에 애들 다 버렸다고요.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사람하고 얘기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그것만 본다고. 이런 시각을 고정하고 있는데 그거 만든 기업이 세계 1위랍니다. 2위 구글, 검색 못하면 죽나요? 유튜브 안 보면 죽나요? 유튜브 때문에 오히려 방송 산업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 2위랍니다. 아마존, 기존 유통의 관점에서 보자면 악의 축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유통을 정교하게 법으로 잘 정해놨습니까? 서로 상생하라고 골목상권, 전통시장, 대형마트 이게 다 맞춰 세팅을 하는데 영역도 경계도 없이 파괴한 게 아마존입니다. 그게 자본은 이제 세계 3위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나마 필수제라고 인정할 만한데요. 5위 텐센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매출의 50%를 게임에 의존하는 게임 기업, 중국 기업입니다. 그게 세계 5위래요. 페이스북, SNS의 대표죠. 여러분, SNS는 인생의 낭비.
우리가 젊은 친구들 보면 넌 쓸데없이 돈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하고 있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 6위 기업이랍니다. 8위는 알리바바, 다시 또 온라인 유통의 대표 기업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저희 관점에서 보면 이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새로 성장한 기업. 그래서 전혀 현대인한테 생존에 절대 불필요한 그런 잉여 산업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몰린 자본이요, 이미 5천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무려 4,500조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도 안 돼서 500조가 더 들어갔습니다. 얼만큼의 돈이냐?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요 2,000조가 채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면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맨날 얘기하면서 해외 투자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 신투자는요, 자본은요, 오로지 신문명에만 관심 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왜 문명의 교체라고 얘기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적으로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술만 잘해서 제조 잘하면 세계 최고 기업 갈 수 있어. 그리고 가르치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 유통을 하려면 바닥부터 해서 네트워킹 잘하고 유통의 체계를 전부 배워야 돼. 그래서 한 10년 해야 제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유통 안 가르칩니다. 저들 비즈니스 모델 우리나라에서 육성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실까요? 애플, 그나마 적인 제품이죠. 아이폰 매출이 80%예요. 근데 애플은 생태계로 파는 기업이라 제품 하나밖에 안 파는 기업인데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총도 보십시오. 971조예요. 여러분, 2011년 엑슨모빌 세계 1위일 때 410조였습니다. 자본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황당합니다. 매출의 90% 광고예요. 광고인데 광고를 안 해요. 여러분, 구글의 TV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신문, 방송, 광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요. 그걸 통해서 제품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글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글은 어떻게 오냐고 물어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월 70억이 방문한대요. 그럼 이렇게 광고판 쓰고 올려서 돈 번답니다.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데 그게 세계 2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마존은 더 황당합니다. 물건이란 건 다 유통 시스템을 전부 파악하고 그걸 소통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게 아니라요. 고객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마존에 온대요. 어떤 점원의 개입도 없이요. 딱 그 물건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면 괜찮네. 그리고 바로 산답니다. 물류도 로봇이 혁신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시켰고요. 되기만 한다면 드론으로 택배를 하겠답니다. 그런 기업이 미래의 기업이라고 이미 이제 780조 기업이 됐습니다. 페이스북, 저거 옛날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죠. 싸이월드입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그게 매출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망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들어졌어요. 그런데요, 환경이 달라지고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성숙하니까요, 도토리도 안 파는 페이스북이 세계 6위 기업 보십시오. 무려 555조의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한테 이럽니다. 너희들 똑똑해지는데 위험하니까 스마트폰 보면 안 돼. 유튜브 이런 방송 좀 보지 마. 게임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돼. 인터넷 이런 건 멀리하고 살고 열심히 책을 읽고 그것만 보면 돼. 그렇게 해서 신문명, 스마트폰에 기반한 문명을 멀리할수록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왜요? 수능을 잘 보니까 인류대학에 가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불행하게도 세계 7대 기업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문명 전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본은요, 명백한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문명, 포노사피엔스의 시대에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미 미국의 유수 대학들은 이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커넥터를 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광고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만들 것이냐. 그 전략은 무엇이냐. 새로운 사람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은,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는지 그 패턴은, 어떻게 하면
전혀 다른 이 시장의 생태계에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이런 걸 교육합니다. 그게 신문명의 상징이 되었죠. 여러분 5천조의 자본이 모이면 저 자본은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유통을 바꿨고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방송 산업을 바꿨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조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모든 비즈니스를 바꾸기 위해서 그 자본이 투자될 거예요. 그럼 기존의 시스템은요. 여러분 깨집니다. 파괴적 혁신, 구문명이 신문명한테 싹쓸이된 현상은 이미 시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팩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틀리지 않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더 무섭게 진전하고 있습니다.